여러분, 혹시 AI가 인간의 가르침 없이도,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딥식 아런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AI가 스스로 진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따라하고 흉내내는 걸 넘어서는 그런 AI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 혁신적인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지금 대부분의 AI 모델들이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AI는요, 마치 인간이 그려준 지도만 따라가는 학생 같았어요. 인간이 아는 만큼만, 인간이 푸는 방식 그대로만 배울 수 있었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천장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미로를 푸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가 출구야, 알아서 가봐 하고 목표만 던져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름길을 스스로 찾아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딥식 연구진들이 정말 과감한,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실험을 합니다. 바로 AI한테 문제 푸는 방법을 아예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이 강화학습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미로 푸는 법을 가르칠 때 출구에 도착했을 때만 딱 한 번 잘했어! 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이요. 결국 그 사람은 온갖 방법을 시도해 보다가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길을 스스로 찾아낼 수도 있겠죠. 바로 이게 강화학습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 과정 단순해 보이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무자비하죠. 중간 과정이 얼마나 논리적이든 얼마나 창의적이든 전혀 상관 안 해요. 오직 최종 정답이 맞았을 때만 보상을 주니까요. AI 입장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따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탐색하고 실험하고 혁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연구진들은 AI가 말 그대로 스스로 지능을 발전시키는 그 과정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거죠. 딥식 R1 제로라고 불리는 이 AI가 스스로 훈련을 거듭했더니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MIT에 가는 학생들도 어렵다고 하는 미국 수학 경시대회 AME 문제 해결 정확도가 처음에는 15.6%에 불과했는데 훈련 후에는 무려 77.9%까지 치솟았어요. 이건 그냥 시험 점수가 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르쳐주지 않은 복잡한 논리 문제를 스스로 풀어내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바로 이 숫자, 2만입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문제 하나를 풀 때 사용한 생각의 양이에요. AI의 언어 단위인 토큰이 평균 2만 개까지 급증한 건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 연구진이 너 더 오래 생각해 라고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AI가 스스로 더 깊이, 더 오래 생각하는 게 정답을 찾는 데 유리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AI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아주 정교한 문제 해결 기술들을 스스로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푼 풀이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고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유연하게 바꾸는 그런 능력들이요. 바로 이 문장이 그 증거입니다. 이건 AI의 실제 사고 과정에서 나온 문장인데요. 자기가 풀다가 뭔가 이상한 걸 깨닫고 잠깐만 이거 아닌데 다시 해보자 하고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는 그야말로 진짜 아하 하는 순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혼자서 똑똑해진 AI. 추론 능력 하나는 정말 기가 막혔지만 뭐랄까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원석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사용하기에는 신박한 문제들이 있었죠. 일단 이 AI의 생각하는 과정은 사람이 읽기 힘들 정도로 뒤죽박죽이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어랑 중국어를 한 문장에서 마구 섞어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추론 외에 예를 들어 글을 쓴다거나 하는 일반적인 작업은 되게 서툴렀죠. 한마디로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천재였던 거예요. 이 똑똑한 지능을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잘 다듬는 과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정교한 다단계 정제 파이프라인을 설계했습니다. 하나씩 보면 첫 번째로 이 원석 모델에
인간의 대화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좀 자연스러운 말투를 가르쳐요. 그 다음엔 그렇게 좀 다듬어진 모델의 추론 능력을 다시 한번 강화학습으로 확 끌어올깁니다. 그리고 나선 추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작업도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를 섞어서 또 미세 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해롭지 않게와 같은 인간의 선호도에 맞게 최종적으로 다듬어서 완성된 딥식 R1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강력한 추론 능력과 사용자 친화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온갖 훈련과 정제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최종 딥식 R1 모델. 과연 그 성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딥식 R1은 그냥 좀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 AI 모델들을 직접 경쟁시키는 에리나 하드라는 벤치마크에서 승률이 무려 92.3%를 기록했어요. 현존 최강 모델 중 하나로 꼽히는 GPT-4.5보다도 높은 성과를 보여준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운 AI의 잠재력이 제대로 증명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이 전체 연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그저 인간처럼 생각하는 AI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인간과는 전혀 다른, 우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AI를 만드는 것. 바로 그 길을 여는 거죠. 결국 연구진들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AI 추론 능력의 미래는 인간이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AI가 마음껏 뛰어놀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좋은 놀이터, 즉 어려운 문제와 확실한 보상 시스템, 그리고 충분한 컴퓨팅 자원을 만들어주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 새로운 방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세상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AI의 등장을 예고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이죠.